인지 그걸 먼저 기준거래인지 혹은 뭡니까? 기말거래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이거잖아요. 이걸 왜 구분하겠습니까? 날짜가 이렇게 그죠? 기말을 얘기하면요, 외화 한산이익이냐 손실이냐가 딱 놓아야 될 거고, 기중이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외환차익이나 차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단 두 개 날려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2단계가 뭐죠? 2단계가 자산거래인지 혹은 부채거래인지를 먼저 확인하죠. 그죠? 이걸 왜 확인하면, 지금 얘 같으면 지금 자산거래잖아요. 외화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하는 거, 자산이 감소하면요, 그렇죠? 예,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기말에 해보고 자산 처음에 금액보다 올랐으면, 환산이 떨어졌으면 환산 손실이 되는 거죠. 부채 같으면요, 부채다 하면 떨어졌으면 환산이익, 부채가 올라가면요, 뭐 당연히 환산 손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고, 3단계가 뭐죠? 거기 보면 증감의 차이 있죠. 증감 내역을 뭡니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회계 처리할 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익이 증가하려면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야 되고, 비용이 증가하려면요, 바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야 되죠.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탁탁. 그것도 이해 안 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회계 처리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외상값이 지금, 외상매출금 자산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자꾸 결국은 돈이 더 들어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있죠. 전부 다 환산이익, 그죠? 그리고 자산을 올리면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산 올리면 이쪽밖에 없잖아요. 이쪽이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보지만 딱딱, 그죠? 자산의 증감을 가지고 탁탁탁 알 수 있더라 이거죠.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이쪽. 자, 12월 1일 날 똑같이 있죠. 얘는 상품이라 가정하고, 상품 똑같이 100만 원 배상 매입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평가해 보겠습니다. 12월 30일 날. 자, 지금 외화, 내가 수입자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00달러 결제하기로 가정하고 이걸 쭉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기록한 금액은요, 처음에 내가 상품을 매입했을 때 환율에 의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1100원의 환율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기말에 내가 계상한 채무 있죠?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를 해봅니다. 과연 100만 원이 맞을까? 그러나 여기 환율 있죠? 이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100원을 적용하면 나의 외화 채무는요, 110만 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는 내가 기록한 거는 외상값이 100만 원밖에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10만 원을 뭡니까? 더 계상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외상 매입금을 10만 원 이렇게 계상하고, 여기에 뭐 오겠습니까? 당연히 보세요. 부채를 증가시키면 기말이다. 그럼 증거의 논점이라면 기말이구나. 그러면 나는 외화 환산 이익이냐 손실이냐 둘 중에 선택할래? 내 지금 거래는요, 부채잖아요. 부채구나. 그럼 부채가 증가했을까 줄었을까? 부채가 뭐예요? 부채 증가는 비용을 증가하죠. 그게 안 되면 이쪽에 올리면 이쪽에 올 수 있는 거는 비용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외화 기말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화 환산 들어갑니다. 손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요, 수입자 입장은 상당히 곤욕스럽죠. 왜냐하면 이때 결제했다라면 100만 원만 결제하면 되는데 환율이 자꾸 오르니까 내가 환가해서 나중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자 입장에서는요, 환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죠. 적절하게. 여러분이 그런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환이 올라가면 수입자 입장에, 수입이 많은 업체는요, 사장님 요새 힘드시죠? 환 때문에 하면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굉장히
내하고 같은 동조자, 동료식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얘는 빨리 결제해야 되겠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게 기말이에요, 기중이에요? 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차익이냐, 자순이냐, 둘 중에 하나다. 부채구나. 부채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계속? 자, 결국은 이제 갚아야 됩니다. 1월 30일 결제합니다. 지금 매상 매입금은 지금 갚았는데요. 얼마거든요? 110만 원 아닙니까? 근데 현금 얼마 줘야 됩니까? 내가 외국에 있는 애한테 1,000달러를 결제하려면 은행에 가서 얼마 줘야 됩니까? 교환 가치가 1,300원이니까 130만 원을 줘야지 뭐예요? 그쪽에서 1,000달러가 바꿔져서 상대방한테 결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현금은 자, 이 차액은요. 바로 있죠. 곳에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이 났죠. 그죠? 차손. 기중이다. 외환, 차손. 손해 봤다. 그죠? 외환, 차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외환회계를 이해하셨는데요. 이 개념만 정확히 있다라면,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면, 세무 1급까지 있죠. 외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거에 공부 안 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만 정확히 있다라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외환회계를 어떤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는데요. 어렵다는 느낌이 왜 어렵냐면, 원화로 기록하는 것을 한 번 더 뭡니까? 환산한, 환가는 개념이 있으니까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제는 잘 됩니다. 회계 1급에서. 대신에 가장 어려운 난도로 접근됩니다. 그러니까 중에서 좀 틀려봐라. 공부하는 사람은 맞추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틀리게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이 보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도 보면 다 발췌한 게 아니라 요 개념이 예제 문제 바로 위에 있죠. 그죠? 예제 문제 바로 위에 보면 딱 정리되어 있죠. 그죠?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잊지 말자. 어떤 거? 기말분계면 뭐가 나온다? 기말분계면 환산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죠?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것만 알고 딱 추적해서 증감의 차이만 한다라면 어렵지 않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환회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기출된 문제 한번 몇 개, 여기 아까전에 보니까 몇 문제 보이던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펼치시냐면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뭐야? 책으로 보면 딱 나와야 되는데 674 674 이게 신교서가 돼서 저도 안 읽네요. 한 몇 번 하면 대충 탁 넘기면 대충 나오는데 673 예, 673페이지 673페이지에 보면 문제 5번에 2번 보입니까? 예, 그래서 단기 차입금 중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문제 5번부터 볼게요. 문제 5번에 보면 결산 정리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부터 확인합니까? 그죠? 뭐를 확인한다? 바로 기말이구나.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걸 이제 봐야 되죠? 자, 그거 이제 환산이 들어간다는 거 딱 체크하고 단기 차입금 중에는요. 단기 차입금이란 말 속에서 캠프사에 뭡니까? 캠프사에 단기 차입금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단기 차입금이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 부채가 처음에 빌린 금액 부채보다 기말에 평가해보고 부채가 올랐으면 환산 손실이 되는 거 떨어졌으면 환산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지금 빌렸을 때 우리 원화의 금액은 1,200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미화 달러가 10,000달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때 환율은 얼마가 있습니까? 1,200원 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빌 때는 1200원. 지금 기말의 환율은요? 900원. 오, 엄청나게 환율이 떨어졌네. 그러면 300원씩 뭐예요? 떨어졌다 이거죠? 300만 원이 뭐예요? 부채가 줄 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오, 갚아야 될 돈이 적어졌어요. 너무 좋은 거죠? 부채 감소는요? 수익의 증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쪽에 해볼까? 그게 좀 찍어드려요. 뭐 이거는 뭐 단순하게 딱 보면 일단 단기 차입금이 뭐 얼마 줍니까? 300만 원이 답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단기 차입금 얼마 줬습니까? 300만 원 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주는 이유를 알죠? 기말의 평가해 보면 900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줘야 될 거나. 근데 처음에 기록된 금액은요. 단기 차입금 1200이니까 맞춰야 되니까 300을 빼고 이 부채가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쪽에 올 수 있는 거는 외와 환산 들어가야 되죠? 환산 들어가야 되잖아. 환산 이익 3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이게 암산도 돼요. 여기 보면 조금 눈이 있으면 그죠? 근데 처음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자꾸 몇 번 하다 보면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거기 문제가 이거밖에 없나?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캠프사 이거. 그리고 이 환율 문제는요, 가장 여러분들이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결코 어렵지 않는데 자꾸 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또 차입금이냐? 715페이지에 보면 이 종합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715페이지에 문제 5번에 1번 한번 여러분들 이게 뭐 외화 환산 기말이니까 환산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여러분들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준 문제가 없나? 여기 있구나. 자, 볼게요. 단기 차입금 중에는 외화 단기 차입금이 1000만 원 있다, 그죠? 그럼 내가 부채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환율이 얼마예요? 1000원인데 기말의 환율은요? 야, 너무 이게 급격한 롤러코스터인데요? 500원이나 올랐어요? 야, 이게 IMF인데? 그러면 지금 기말의 평가해 보니까 단기 차입금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1500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내가 했을 때는 1000만 원이지, 지금은요? 1500원이 됐잖아요. $10,000 하니까, 그죠? 그럼 500 올리니까 이건 당연히 부채가 올라가니까 환산 손실이 50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올려야 되잖아요. 500 이렇게 올리고 기말 분기니까 외화 기말이니까 환산 들어가죠, 그죠? 환산 손실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있나요? 왜 500이 나왔는지 이해 안 되는 분이 말씀하세요. 처음에 100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있죠. 요 환율을 적용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10,000의 환율이 1,500원이니까 합하면 1,500원이 1,500만 원이 평가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 올리면 올 수 있는 거는 환산 손실밖에 안 되는 거. 요거는 자, 그다음에 기중 분기 하나 해볼게요. 기말 분기만 있죠, 그죠? 기중 분기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래도 627페이지 펼칩니다. 자, 627페이지. 우리가 기중 분계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627페이지인데요. 거기 두 번째 문제입니까? 12월 13일 그래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61회차 문제인데요. 1, 2, 3, 4, 5, 6, 7, 6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도가 5번하고 6번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평이에요. 자, 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월 13일. 12월 13일이라는 걸 딱 보고 뭐 환율이 막 나오죠, 그죠? 그럼 뭐를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 기중분계구나. 날짜가. 그러니까 외환차익이냐 차순이냐 이걸 먼저 번지수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산인지 부채 그랜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ABC의 수출을 12월 10일 날 했죠. 그죠? 하고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왜 어려냐면 처음에 얼마로 외상 매출금을 기록했다가 그죠? 이게 입금이 얼마 됐는지 환율 변동을 확인해야 되죠. 일단 외상 매출금 아니에요. 그죠? 자산이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록한 금액보다 많이 받았으면 외환 차익, 적게 받았으면요 외환 차손 되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확인해 봅니다. 외상 매출금이 2,000달러 받기로 했는데 12월 10일 환율이 얼마입니까? 1,200원이고 12월 13일 돈 받았을 때는요? 아, 그럼 돈 덜 받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원래는 나는 2,000에 보면 이게 뭐야? 240만 원인가? 240만 원 받을 거 있었는데 실제로는요? 얼마 들어온 거야? 220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만 원 뭡니까? 덜 받은 거죠? 그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외환차손이 20만 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앞선 거래 있죠. 앞선 거래를 내가 유추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 하시는 분이 있어서 12월 10일 날 거래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이거는 좀 12월 13일 거래가 답인데요. 여기 이제 해답일 건데 앞선 거래를 조금 이해하고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외화 선적하고 내가 외상으로 받아야 될 돈. 이 제품 매출은 외상 매출금. 이때는 얼마를 기록했겠습니까? 이때 환율은 2,000달러 곱하기 1,200원 아니에요? 이때 선적일 환율은 1,200원이니까 이거는 200? 이렇게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외상은 240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입금은요. 10월 30일 때 그 시점의 환율에 의해서 환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보통예금은 돌았댔나? 예, 보통예금 돌았네. 자, 회상가 받았습니다. 회상 240만 원 갖고 보통예금은 얼마 돌았습니까? 당연히 220이 돌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2,000달러 보냈지만 환가되는 과정에서 환율을 적용을 하니까 1,100원에 적용하니까 220이 딱 입금될 거죠, 그죠? 그럼 그 20만 원의 차익이 바로 환율 변동에 따른 있죠. 차익이나 차손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거 기중분괴니까 외환차 이게요, 손해요? 손해 본 거지. 외환차 손. $2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중분괴하고 기말분괴 샘플링해서 우리가 좀 풀어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외환에게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정도만 알면 뭐 세무일급까지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잡으면 쉬운데 그걸 좀 이상하게 잡으면 외환에게도 그렇고 말이죠. 오늘 배웠던 기말의 손익정리분괴도 약간 살짝 얇게 들으면 이게 헷갈리고 이것도 뭐예요? 헷갈리는데 외환에게는 요것만 알면 돼요. 외환 환산이냐? 기말에 환산 넣고 기중에는 환산 안 넣는다는 거 이것만 딱 알고 자산 거래인지 부채 거래인지 보고 증감에 따라 차이를 그죠? 하시면 무난하리라 이렇게 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